삼성전자의 해외 법인 인력은 구조조정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파운드리 라인 설비 30% 수준을 셧다운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추가 설비가 중단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사 내에 아마 이미 많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건을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거든요. 특히 HR팀은 이 내용을 경영진과 전략기획팀이나 이런 쪽과 구조의 변화 이런 거를 막 계속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삼성의 사례를 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삼성을 제가 뭐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거가 의도가 아니고요. 좋은 기업들, 성장하는 기업들 또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가진 특징들, 그때 여러분이 다니고 계신 회사, 그 회사를 한번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어떤 성장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논점을 흐리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참 내용이 무섭습니다. 삼성 몰락의 서막이냐, 다양한 영역에서 삼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DS 부문장께서 부회장님이시네요.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를. 삼성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송구하다는 말로 올리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고 이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이죠. 이제 아주 예전이라 갑자기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얼마 전까지 가깝게 지낸 분들이 삼성전자에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은 정말 잘 나갔었습니다. 삼성 그 플립폰이 막 애니콜이 대박을 쳤을 때였어. 애니콜이 대박을 쳤을 때니까 하여튼 얼마 전입니다. 그때 애니콜이 아주 잘 나갈 때인데 그분들하고 형동생 하면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관리의 삼성인데 은퇴할 때까지 일 하나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답답함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정도였겠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부터 쌓여왔던 것 같아요. 부회장님의 사과문에도 보면 첫 번째가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 내용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셨고, 두 번째가 미래에 대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인드에 대한 거죠. 가진 것을 지키려는 수석 마인드가 문제였다. 그리고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를 문제점으로 스스로 피드백을 했습니다. 기술의 근원적 경쟁, 이게 이제 표면이죠.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라는 게 두 번째죠. 우리의 어떤 관점, 우리의 태도, 그게 가진 것을 지키려는 수석 마인드. 원래는 삼성이 최고주의라고 해서 1등주의라고 하죠.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가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1등이 된 뒤가 이제 문제죠. 전쟁사도 보면 그래요. 역사도 보면은 견제들 이게 명확할 때는 서로 깨어 있고 대비하고 막 이러는데 평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몰락이 시작되죠.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로마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1등이 딱 되고 나서 그 뒤에를 넘어가는 목적과 플랜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이 그런 내용을 부메랑으로 맞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 가진 것을 지키려는 수석 마인드가 1등 되고 보니까 이제 뭐 더 올라갈 것도 없네. 반도체 요쪽 시장은 우리가 뭐 얼추 잡았으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죠. TSMC라는 엄청난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했을 수 있겠죠. 부회장님의 사과문에는 우리가 안주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좀 잘못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셋째로 지적하고 있는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법, 저는 이게 궁극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아이디어와 아이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아이템이 좋아야 돼. 이 아이들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웠던 거는 물론 그거는 맞는데요. 그것은 표면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근본에 내려가면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구조조정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의 인력 구조조정이 들어갑니다. 아마도 삼성전자의 해외 법인 인력은 구조조정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외 외국계도 마찬가지고요. 현지 채용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유는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사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노동법이 해고가 좀 불가능하죠. 사업이라는 게 사실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크면 되거든요. 쓰는 돈의 아주 큰 포지션이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이 법에 저촉도 되지 않고 당장 직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해외 법인의 인력부터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업 구조 조정의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발광 다이오드 LED 사업에서 철수하고요. 파운드리 라인 설비 30% 수준을 셧다운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추가 설비가 중단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삼성전자가 칼을 빼들어서 파운드리 투자 연기에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네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삼성은 구조조정을 아주 잘하는 회사입니다. 삼성물산이죠. 그것도 구조조정이 될 뻔했었죠. 그 스토리를 잘 알거든요. 그거를 만드셨던 분을 제가 영입을 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삼성건설 자체도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아예 재편을 하려고 했던 것이 레미안이 갑자기 잘 되면서 이제 쭉쭉쭉 이제 성장한 어떤 큰 전환점이 있었다 그래요. 예전부터 이제 삼성은 기술 기반으로 가려고 그랬고 기술 중심의 회사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그 영역에서도 사업에 대한 어떤
어떤 철수가 일어나고 있다. 즉 지금은 최대 효율을 도전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을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을 봅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주가 하락 지금 무섭죠. 1년 7개월 만에 5만 전자가 이제 되었고 지금 6만 원대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구조조정 내용을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저는 뭐 잘 모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사과문 이후에 앞으로 나올 만한 어떤 조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조직 문화 문제 아까 이제 나왔던 것 중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짚어야 될 문제겠죠. 올드한 인사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미전실이라는 내용 계속 나오네요. 미전실 기반의 인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현대차 그룹과의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이 취임한 2018년 연말 인사 때 소위 말하는 정몽구 회장의 가신그룹 뭐 이렇게 센 표현을 썼어요. 가신그룹 부회장들을 교체했답니다. 뉴페이스로 바꾸고 외부 인물을 도입했다. 현대차 그룹의 당시 상황과 제드래곤 형님이 취임하실 당시의 위상은 좀 다르죠. 뭔가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해야 된 어떤 할 수밖에 없었던 인사가 아니었을까. 어쨌든 현대차 그룹은 이런 액션을 했고 삼성은 그런 액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인사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LG그룹도 2018년 회장되고 나서 이후에 회장, 부회장단들이 다 교체됐대요. 삼성그룹만 여전히 미전실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가져가고 있다. 저게 그럼 잘못된 인사였냐라는 것을 저 때까지는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인선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기에 과감한 발탁과 전환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반등을 할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주시하고 보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인사죠. 이 다음 인사, 부회장단, 사장단, 신규 임원들 아마 이제는 발표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게 핵심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인재가 발표가 되고 책임자로 선임되는지를 보면 이 다음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이 잘 되면 좋겠어요.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가 참 중요하다. 또 기사를 또 보면요. 실적이 없음에도 책임지지 않는 최고 경영진들이 있어요. 이것도 인사죠. 이재용 회장이 구속될 무렵 계열사 최고 경영진들은 총수 부재 상황을 대규모 투자와 M&A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원인이냐 방패막으로 삼았다. 삼성같이 리더십이 강력했던 회사가 총수가 갑자기 구속돼 버렸는데 그 결제를 어떻게 합니까? 잘못 결제했다고 바로 목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의 실체라고 볼 수 있죠. 원인이자 방패막이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더라도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았다라면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인사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리더는 책임지는 자리이고 특히 임원은 오죽하면 임시직원의 줄임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고. 근데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최고 경영진들이 저랬다면 저거는 제가 본 기본적인 태도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었겠죠. 근데 대기업의 대표급 최고 경영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리급들이 하는 얘기예요. 대리급들이 아니 위에서 결정 안 해주고 우리 대표님 갑자기 구속됐어요. 아니 그거는 말이 되지. 근데 최고 경영진이 그러면 안 되지. 법적으로도 대표인데. 그래서 삼성이 요때 느려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TSMC가 오히려 초격자 힘을 쏟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반드시 사인이 있다. 근데 그 사인의 핵심을 지금 보니까 글로벌 인재들이 퇴사를 했다. 지금 반도체에 어려워진 게 이 AI 분야에 탑승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빅스비 개발을 주도했던 분도 이제 퇴사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런 사인들이 쭉쭉쭉쭉 나오는 때 뭔가 먼저 조치를 했어야겠죠. 자, 두 번째로 비효율적인 보고 체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는 분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분이 하신 얘기도 좀 요약하면 이래요. 개발에 대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우선시하는 문화로 변화됐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죠. 조직의 권한 감소로 의사결정이 딜레이가 됐다. 기술이 뭐 하루가 멀다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결정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보고 준비에만 한 달 걸렸대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성장기 때는 이랬다는 거죠. 자율적으로 엔지니어링 팀에서 야 이거 지금 빨리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결정 땅 때리면 그냥 일단 개발하고 보고를 하는 이제 이런 문화였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참 그렇지 지금 제가 딱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잃을 게 많은 시점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잃어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계속 잃어버려. 계속 잃어버려. 어차피 잃어버리니까 에라 실수해서 일어나 지켜서 일어나 똑같다 그냥 에라 잃어라. 저는 가진 게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럴 거면 가진 게 많은 게 좋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도 이걸 잘 보세요. 효율적인 보고 체계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단 직원이든 중간 팀장이건 어찌됐건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그 권한을 요구해야 됩니다. 저에게 이런 결정 권한을 주셔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겠죠. 근데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의 축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 상당수가 아마 지금 저런 구조 속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입사 이후에 1년의 퇴사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이런 표현들이 어쨌든 있네요. 비효율적인 보고 체계로 의사 결정이 계속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적시에 뭔가 일을 못하죠. 의사결정을 못하면 그때까지 뭐예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대기하게 되죠. 그럼 대기하는 시간 동안 뭐 하겠어? 야, 언제까지 기다려?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 이때 우와 좋아 하시는 분들은 뭐죠? 그 회사에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이죠. 회사에 진짜 도움되는 분들은 빨리 하자 이거. 그리고 이분들은 언제나 다급해. 이거 결정해줘. 내가 해볼게. 도전해볼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에이스들이고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분들일 텐데, 비효율적인 보고체계나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런 분들이 먼저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아마 이미 많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건을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거든요. 특히 HR팀은 이 내용을 경영진과 전략기획팀이나 이런 쪽과 구조의 변화 이런 거를 막 계속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엔 조직에 남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에 딜레이가 익숙해지는 경우, 그 시간이 그냥 당연해지는 경우, 이러면 조직 전체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엔 리더십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조직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조직으로 일하는 곳은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조직으로 일하는 대부분의 기업 같은 경우는 리더십 그리고 그 사람, 결국 그 사람이 그냥 실체이지 않을까.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조직의 철학이 되고 그 조직의 철학이 인사의 기준이 되고 그 인사의 기준이 사람을 양산시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많아지는 게 철학에서부터 기반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또 이거는 이제 구성원의 어떤 변화입니다. 지금 보면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직적인 사내 문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파란색이 20대 이하고요. 30대가 이제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40대 이상, 뭐 50대, 60대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 지금 보면 이게 완전 항아리죠. 2023년도를 연령대별로 아마 이렇게 항아리 구조가 나올 겁니다. 사실 이게 항아리 구조가 조직의 속도를 굉장히 둔화시키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자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예측을 하고 더 조직 문화를, 일하는 방식, 의사소통 방식 이런 거를 사실은 더 의도적으로 뜯어 고치고 교육하고 바꾸는 노력들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나름 했겠죠. 아마도 신입의 TO에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인력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건 피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을 뽑는다면. 그러니까 더욱더 조직 구조나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만 했겠죠.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오래된 회사, 큰 기업을 다닌다면 비슷한 인력 구조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리더십으로 가려면은 의사소통에 대한 아주 부단한 노력과 의식적인 연습,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셔야 결국은 어느 시점에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인 내용을 좀 보니까요. 문제 해결과 도전이 어려운 수직적 문화가 계속 있대요.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되는데 윗사람 눈치를 보는 문화가 크대요. 이거 한국 기업의 좀 특징이기도 했었죠.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날려버려 희망적인 것만 보고하게 된다. 자, 그래서 기업 리뷰 막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뜬 것들 같아요. 7월 달이네. 임원을 위한 회사다. 최근에 또 이슈도 있었어. 적자였나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성과급이 지급이 안 돼가지고. 근데 또 난리가 났던 게 임원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을 해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뜨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지금 뭔가 내부적으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와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 GDP에 기여하고 있는 실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인성과 구조의 개선이 정말 참 중요하고 잘 되면 좋겠다.